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 코리아의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IoT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IoT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IoT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요. 우선 AWS IoT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AWS IoT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AWS IoT에서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인 룰 엔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로컬 IoT를 구성할 수 있는 AWS 그린그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IoT를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시나요? 네, 저 있습니다. 예, IoT라고 하기 전에, Io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성되는 데이터의 속도와 그 다음에 접근하는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사람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이 산발적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저희에게 주는 시각은 부분적인 시각을 줬다라고 하면은, IoT 세상에서는 기계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상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데이터 생성이랑 접근하는 거와 상호작용이 서로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커집니다. 하기 때문에 강력한 기술 기반으로 IoT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IoT의 기본 개념이냐라고 하면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확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디바이스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확장성을 빼놓고서는 IoT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oT가 저희 실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온다라면은 보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AWS IoT 플랫폼이고요. AWS IoT 플랫폼은 IoT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들을 관리형 서비스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요소들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메시지 브로커이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규칙을 정의하는 룰 엔진, 그리고 세 번째는 Thing Shadow, 네 번째는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디바이스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즉 어떤 말씀이냐면은 디바이스가 늘고 메시지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WS IoT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로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용 영역에 걸친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과 디바이스에서 어떠한 의미를 뽑을 건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oT 서비스는 무엇을 해줄까요? 즉 AWS IoT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저희가 그려놨습니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와 통신을 해야죠.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는 디바이스와 커뮤니케이션을 MQTT나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를 디바이스 게이트웨이에 붙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규약된 프로토콜에 근거해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코딩을 쉽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디바이스 SDK를 제공해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SDK를 사용하시면은 게이트웨이에 연결을 하거나,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자체를 인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의 일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인증서 기반의 상호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디바이스가 진짜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인지, 그 다음에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간에 통신하는 내용이 안전하게 전송이 되는지를 보장을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룰 엔진으로 들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많이 디바이스로부터 클라우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디바이스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분류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룰 엔진으로 필터링 된 데이터들은 AWS 서비스와 또는 이제 제3의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재밌는 기능인데요. 디바이스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집에 인터넷 끊기기도 하잖아요. 네. 인터넷 끊겼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를 못 킨다, 제어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낭패가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일지어도 마지막 상태를 알아낸다거나 그리고 다음 상태를 변경하는 것들을 여전히 할 수가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바이스 섀도우, 띵 섀도우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API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바이스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디바이스 레지스트리 기능이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AWS 서비스로의 프론트 도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다양한 AWS 서비스 또는 이제 제3의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론트 도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컴포넌트 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트리입니다. 띵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띵을 즉 디바이스의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속성에 대한 것들을 저장을 한다든지 이 디바이스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든지 저장을 하는 메타데이터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역할이 레지스트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섀도우입니다. 띵의 상태를 동기화를 합니다. 띵의 상태를 계속 동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띵이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거나 띵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리부팅을 하거나 그랬을 때일지언정 저희 모바일 앱에서 또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섀도우를 통해서 마지막 상태 정보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섀도우를 통해서 다음 상태 정보를 다음 상태를 무엇으로 해라라고 여전히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섀도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룰과 액션이 있습니다. 패턴에 일치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AWS 서비스로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3의 서비스로 연동을 하거나 또는 다시 AWS IoT로 메시지를 퍼블리시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오늘 다음 내용은 룰과 액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바이스와 AWS IoT 간의 통신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네, MQTT와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QTT 및 HTTP 1.1 프로토콜을 통한 연결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펍서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결을 할 때 아무나 연결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게이트웨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자신의 신원을 인증서를 제출을 함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인증서를 통한 강력한 인증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펍서 브로커인데 토픽 기반의 브로커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용 IoT 서비스를 만들고 장사가 잘 되게 되면은 그 디바이스 개수는 수백만 개가 되고 그런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메시지 양은 수십억 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서버 기반으로
직접 구현을 하신다라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언제 어디서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올라올지 예측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가 붙던 디바이스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IoT로 전달이 되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관리형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띵 섀도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완전한 연결에 대비해서 띵의 상태를 영구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띵 섀도우가 없다면은 전구가 켜 있는지 꺼 있는지를 앱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앱에서는 항상 띵에 너 켜 있니 꺼 있니, 그 다음에 만약에 색깔이 있는 전구라면은 너 지금 무슨 색이니를 디바이스에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디바이스가 빨간 불 상태에서 연결이 좀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앱은 어떤 상태인지 알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간에 섀도우라는 개념을 둬서 띵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동기합니다. 동기하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는 그 섀도우에서 이런 상태를 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인터넷 연결이 디바이스가 끊어졌을지언정 마지막의 상태를 저희는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띵이 잠시 연결이 끊어졌을지언정 다음 상태를 뭘로 해라라고 커맨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oT 룰 엔진에 대해서 디바이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데이터, 즉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S3에 저장만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야 됩니다. 또는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로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예방 정비를 하는 예측도 하시고 싶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시지 내용을 변환을 하거나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메시지 내용을 다른 AWS IoT 토픽으로 재전송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IoT 룰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oT 룰 엔진은 규칙 기반으로 메시지를 변환하거나 AWS 서비스로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보시면은 SQL 문장이 하나 보이시죠? 필터 규칙을 SQL로 정의를 합니다. SQL로 정의를 하고요. from 뒤에 있는 게 토픽 이름입니다. 즉 이런 토픽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난 뭘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select from topic 이름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어떤 조건에 맞을 때만 제가 반응을 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면은 where 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SQL 문장으로 필터 규칙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규칙을 정의를 할 때 어떤 메시지들이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변환을 해야 되겠죠. 변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값들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를 IoT 룰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식 지원을 하는 스트링 변환 함수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수학 연산 함수를 지원하기도 하고 암호 함수를 지원하기도 하고 고유한 값을 뽑아내는 UUID 관련된 또는 이제 타임스탬프 값을 뽑는다거나 랜덤 값을 만든다거나 하는 함수들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은 녹색으로 바꿔라 라는 것을 룰로 정의를 하고 연동을 한다라면은 그 메시지가 컬러가 레드로 왔으면은 저 룰에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일치를 하면은 이제 그 전구한테 그린으로 바꿔라라는 커맨드를 내리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보이시는 SQL 문장을 사용을 해서 필터 룰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몇 가지 특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이
단순한 규칙밖에 생성을 못한다라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복잡한 IoT 로직을 구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복잡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상이 아닌 복수 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필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의 토픽에 동시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함수를 활용을 해서 메시지를 변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패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하나의 필터에만 걸려서 한다라면은 뭔가 이제 아쉽죠. 저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액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내는데도 보내고 싶고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개의 필터를 걸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다중 및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액션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액션들로 분기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위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컬러가 레드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아까 보셨던 그 룰입니다. 레드면은 그린으로 바꿔라라는 하나의 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블루면은 람다를 수행해라. 동일한 토픽에 대해서 다른 룰, 규칙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하면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토픽에 여러 개의 룰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와 같이 람다를 호출하거나 또는 이제 다이나모DB에 값을 저장하거나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규칙은 정했어요. 규칙은 SQL과 같은 문장으로 필터 규칙은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칙이 맞을 때 무엇을 하라가 아직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이라고 합니다. IoT 룰 엔진 액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일 때 무엇을 하라 뒷부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서비스와 연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액션으로 직접 연동되는 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동되는 AWS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접 연동되는 서비스로는 S3, 다이나모DB, 키네시스, SNS 람다, SQS와 같은 서비스는 룰, 엔진, 액션으로 직접 연동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직접 연동이 안 된다라고 해서 AWS 서비스를 활용을 못하면 아쉽겠죠.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AWS 서비스와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RDS나 글래시어, 레드시프트, EC2와 같은 서비스를 키네시스나 람다, S3를 통해서 여전히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서드파티 API를 호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직접 연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SNS나 람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직접 연동되는 서비스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친숙한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S3 버킷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다이나모DB 테이블에 값을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이제 SNS 토픽에 퍼블리시를 한다거나 키네시스 스트림에 값을 집어넣는다거나 파이어스에 퍼블리시를 해서 S3 버킷에 대량으로 저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재밌는 거는 AWS IoT의 다른 토픽으로 리퍼블리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양한 룰 체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AWS IoT 룰 엔진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커넥티드 카를 만든다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기 전에 영상을 보면서 커넥티드 카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lexa, start car control. Hello, this is the car control. Let me know which car I should set to which speed. Audi to 5. Now the speed is 5. Safety to 5. Now the speed is 5. 현과 같이 자동차에서 생성된 실시간 데이터가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집니다. Audi to 6. Now the speed is 6.
각각의 자동차의 위치도 지도에 표시가 되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런 커넥티드 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시보드가 있었죠. 차에서 매트릭 정보들이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면 대시보드를 꾸며야 돼요. 대시보드를 꾸미는 방법은 또 다른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웹에 계속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대시보드를 꾸몄습니다. 자, 대시보드 꾸몄으면 됐나요? 데이터가 막 생성이 돼서 대시보드 꾸며서 그림 잘 그리네, 차 잘 돌아가네 라고 하면은 뭔가 아쉽죠.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운전 패턴을 저장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무엇을 위해서든지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룰 엔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룰 엔진을 활용을 해서 키니시스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룰 엔진을 사용을 해서 키니시스 파이어스로 전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개의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 동일한 데이터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AWS IoT 블로그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굉장히 재미있고 복잡하고 흥미있는 기술들에 대한 블로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커넥티드 트럭의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는 예제입니다. 커넥티드 트럭에서는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 정보와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IoT로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위치 정보만 관심이 있어요. 하면은 IoT 룰 엔진을 통해 가지고, 아까는 셀렉트 별이었잖아요. 별 대신에 내가 필요한 파라미터만 추출을 해서 일레스틱 서치로 보내서 일레스틱 서치에서 키바나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oT 룰 엔진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아마존 일레스틱 서치 서비스로 연동을 하느냐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보시면은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해볼 때 여러분들이 트럭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실제로 가상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백엔드 서비스로 전송하는 방법이 룰 엔진이라는, 그리고 룰 엔진 액션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 빠진 게, 그러면은 예방 정비를 위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가 예측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룰 엔진을 사용할 때 머신러닝 예측 함수를 활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측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왜 예측을 잘 해야 될까요?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적절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와 비용에 대해서 비율과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정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방정비를 할 때 고장 예측을 너무 빨리 했어요.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를 하겠죠. 부품을 교체를 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교체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갑니다. 일단 갈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고장날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불필요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고장 예측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예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품이 망가지면은 정말 더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측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측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균형 잡힌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데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는 것은 어떤 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측 모델을 생성해야 됩니다.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겠죠. 예측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아서 S3로 계속 S3에 모아둡니다. 모아둔 데이터를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를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요. 예측 모델을 만들 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가 이제 예상하는 그런 확률로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는 것을 활용을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IoT에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oT에서 쉽게 할 수 쓸 수 있도록 IoT 룰 엔진에서 예측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 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글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S3 버킷에 많이 저장해 둡니다. 많이 저장해 둔 다음에 아마존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시고요. 만들고 띵에서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 정보들을 AWS IoT로 올리게 됩니다. AWS IoT에 올리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존 머신러닝에서 만든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해서 망가질지 안 망가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한 결과를 다른 IoT 토픽으로 리퍼블리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에다 저장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직접 어드민 관리자가 판단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제가 빠지면 좀 아쉽죠.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얘가 크래시가 날 수가 있어요. 크래시가 나면은 갑자기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졌는데 사람 위에서 날다가 떨어지거나 물 위에서 날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참 아쉽겠죠. 하기 때문에 망가질 것 같으면은 빨리 내 자리로 돌아와라 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좋은 예측을 해야 되겠죠. 좋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좋은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드론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은 각종 이제 텔레메트릭 데이터들이 올라올 건데 그것을 대시보드화 해야 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IoT 서비스는 예측을 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들어온 텔레메트릭 데이터를 DynamoDB로 저장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전히 IoT 룰 엔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마존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면은 바이너리 모델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바이너리 모델을 쉽게 만드시고 한데 바이너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D 컬럼, E 컬럼, F 컬럼, G 컬럼까지가 이제 어떤 상태 정보고요. 그런 상태가 주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날지가 H 컬럼에 있는 크래시, 0이면은 크래시 안 날 것 같다. 1이면은 크래시가 나더라 했던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룰 엔진으로 이렇게 연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모DB에 넣은 다음에 일래스틱 서치를 통해서 시각화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예측 값들을 시각화한 거예요. 바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건 1이죠. 크래시 날 확률이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것도 룰 엔진과 일래스틱 서치, 키바나 등을 통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다양한 IoT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언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더 궁금하시겠죠. 가이드 좀 주세요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동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실시간성으로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될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뒤져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온도라고 정의를 보통 하죠. 데이터 온도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핫 데이터라고 하면은 초단위로 자동 피드백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안전에 대해서 급하게 알람이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장애 임계치가 도달했을 때 급
빡빡하게 알려야 된다거나 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핫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팁을 드리면은 핫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분석을 하는 키네시스 어널리틱스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콜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EMR을 사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패턴에 대한 이력에 대한 배치 분석을 한다거나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뽑는데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AWS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컬 IoT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IoT라고 그러면은 모든 디바이스는 AWS IoT와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돼 있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접하고 있는 IoT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머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장치 같은 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모두 클라우드로 올라갈까요? 산업용 기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모두 클라우드로 올라갈까요? 세 번째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극한의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즉 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화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지구에 있는 클라우드로 바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IoT에서 제외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IoT화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왜 그러면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다 못 올라갈까요? 또는 어떤 디바이스들은 네트워크 커넥션을 갖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데이터 온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데이터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센서 데이터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가서 처리가 된다라면은 시간상으로 저희가 견딜 수 없는 데이터 패턴 또는 워크로드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 법칙을 들 수가 있습니다. AWS IoT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금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네. AWS 다른 서비스와 비슷하게 사용한 만큼 이제 과금이 됩니다.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된다는 것은 메시지 개수당 이제 과금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메시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센서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모두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그레게이션 된 다음에 클라우드에 옮겨가지고 2차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올려야 된다라면은 클라우드에서 그런 어그레게이션 작업을 해야 된다라면은 데이터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의 법칙에 약간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치에 따른 법칙입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못 올라가거나 타 지역으로 못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 데이터다 그러면은 바로 올릴 수는 없겠죠. 하기 때문에 로컬 IoT는 여전히 이제 필요합니다. IoT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간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보안이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는 어떤 데이터를 센싱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디바이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IoT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무엇을 할까요? 클라우드는 컴퓨트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클라우드가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텔리전스입니다. 인사이트와 로직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도출해야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축을 AWS IoT는 클라우드 상의 구현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AWS IoT예요.
이제는 많이 보신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룰이 있고, 룰은 이제 람다 함수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섀도우가 있고요. 보안을 담당하는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IoT를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디바이스가 클라우드에 접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로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로컬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가 있고, 람다 함수를 수행하는 무엇이 있고, 디바이스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IoT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렇게 확장을 한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AWS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입니다. AWS 그린그래스를 사용하시면은 로컬 이벤트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굳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고 로컬 컴퓨터,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서 신속한 반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굳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갈 필요가 없이 로컬에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저희가 컴퓨터와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람다 베이스의 컴퓨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을 단순화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IoT로 올라가는 메시지 양을 줄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IoT 어플리케이션 운영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린그래스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람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컬 디바이스 섀도우, 다음은 로컬 브로커, 로컬 시큐리티, 이런 4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디바이스에 설치를 해서 로컬 IoT를 꾸미고, 그 로컬 IoT가 여전히 AWS IoT와는 연동이 되도록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은 정식 출시 단계는 아니고 프리뷰 상태입니다.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써보고 싶으시면 프리뷰 프로그램에 가입하셔가지고 여전히 써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활용 예는 이럴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IoT를 사용해서 버튼과 전구를 2개를 연동을 하고 싶어요. 버튼을 누르면 전구가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걸로 한다라면은 클라우드 IoT를 사용하면은 반드시 꺼라는 명령이 버튼으로부터 클라우드로 왔다가 그게 다시 전구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메시지가 클라우드로 한번 왔다 갑니다. 레이턴시가 있고 그 다음에 과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로컬 IoT인 그린그래스 코어를 사용해서 로컬 IoT를 통해서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메시지가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2가지 이점이 있죠.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클라우드로 안 가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인터넷이 끊어져 있어도 여전히 커맨드 앤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두 번째로 활용 예로는 현장에 설치된 센서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센서가 있어요. 수많은 센서가 모두 인터넷 커넥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수많은 센서들을 AWS 그린그래스 코어 디바이스와 연동을 다양한 무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연동을 한 다음에 그린그래스에서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다양한 AWS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 데이터다. 그러면 여전히 AWS IoT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이전에 하시던 것과 동일한 IoT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태 정보 저장 및 AWS IoT 연동 부분인데요. 컴퓨트 부분은 로컬 람다 함수로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IoT에서 중요한 컴포넌트가 컴퓨터와 스토리지라고 그러는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로컬 섀도우로 스토리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 데이터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최대값이 얼마였는지, 즉 하이 워터마크가 얼마였는지를 좀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 로컬 섀도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메시지를 내가 언제 클라우드로 보냈는지, 마지막 메시지를 언제 보냈는지를 또 저장을 하고 싶으세요.
그 저장을 하는 거를 역시 섀도우를 활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퍼블리시한 타임이 언제인지를 저장을 하실 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는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도 섀도우에 저장을 했다가 디바이스를 설정을 하거나 센서들을 설정을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섀도우로 활용하면은 로컬 스토리지를 가지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가지 정도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IoT 룰 엔진을 활용해서 디바이스 데이터 기반으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적당한 분석을 할 수 있는 AWS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로컬 IoT와 클라우드 IoT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더 좋은 IoT 플랫폼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은 저는 이걸로 이제 끝내고요. 3가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AWS IoT 블로그를 좀 주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커넥티드 트럭 같은 다양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MQTT 말고 다른 프로토콜을 어떻게 이제 AWS IoT와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와 IoT를 사용을 해서 예방정비를 구현한 사례를 한번 직접 블로그에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머신러닝 서비스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 필요 없고요. 복잡한 수학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해서 직접 모델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AWS IoT와 함께 예방정비가 가능한 그런 워크로드들 쉽게 구현해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정도 주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